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에서 참여자들의 행태와 전력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서초구 서초동과 강남구 논현동, 성동구 옥수동과 동대문구 전농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택가격이 지금 상승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죠. 강남 상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수도권까지도 현재 번져나갈 기세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재 한 1, 2년 정도로 계속 하락을 하고 거래가 안 됐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관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한 기사에 따르면요, 집값 상승 전망이 2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스트레스 DSR 규제 확대 연기와 주담대 금리 하락,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좀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상승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강의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가격이 상승기가 지금 현재 완벽하게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시장에 적극적으로 보다 더 선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상품들을 더 많이 구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전략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주택가의 변동률만 보게 되면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이 6월 달이고요. 오른쪽이 7월 달입니다. 그랬을 때 전국 수도권 지방만 딱 나눠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하락은 했지만 상승으로 전환된 건 사실이고요. 0.04%가 올랐습니다. 6월 달입니다. 이거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0.11, 더욱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수도권 지역의 현재 실제적인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전세, 월세, 매매 가격 따졌을 때 전월세, 임대시장 빼고 나머지 매매 가격은 조금씩 오른 걸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7월 달 보게 되면 또 다릅니다. 7월 달에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만 보게 되면 현재 전국적으로 0.05% 정도까지 0.01%가 오른 거고요. 수도권 지역도 현재 0.01%가 올랐습니다. 거기에 서울 지역은 더욱더 많이 올랐죠. 0.24에서 0.28%. 결론적으로는 서울 지역이 움직여야지만 수도권이 움직이고 수도권이 움직이고 나서는 다시 지방으로 전이가 되는 이런 현상을 그대로 또 보여주는 거고요. 여태까지 있어 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들은 지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시장의 부동산이 실제적으로 더욱더 투자 가치가 좀 높아지지 못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구 과밀이라든가 인구 밀도 또는 현재 그 주변의 편의시설 또는 직장인들 업무시설 또 교통 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과 수도권과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그만큼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택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지금 현재 시장은 왼쪽 편에 있는 공급이 많아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 아니고요. 공급이 줄고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리가 작용이 될 테고요. 그러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지역적인 편차가 있긴 하지만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역 중에서도 또 현재 세분화가 되게 되면 강남 3구 이렇게 또 움직이겠죠.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 순환 고리를 보게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수요가 증가가 되고 매도, 공급이 감소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한 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부분에 따라서 이 상승 고점에서 실제적으로 매입한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이 있느냐? 더욱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되게 되면 이런 순환 고리 속에서 가격 경쟁력이 더욱더 높아진 지역들은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하게 가격이 더 많이 오를 테고요. 또는 이런 영향을 덜 받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 순환 고리의 폭이 좀 줄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현재 실제 시장은 선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더 투자 수익을 많이 거두는 부분이거든요. 어려울 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침체기였을 때, 약간 상승 국면이었을 때, 약간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움직이시는 분들이 가장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 내 실제적으로 아파트 단지별로 봤을 때 평촌, 인덕원, 그다음에 현재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들, 송도라든가 세종 이런 지역의 평균 지역 내 아파트 단지의 거래량과 거래 가격을 따져봤습니다.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딱 5년 기준인데요. 아래쪽에 있는 현재 실질적인 푸른 색깔 그래프가 현재 거래 건수입니다. 거래 건수라는 얘기는 거래량이겠죠. 거래량이고 붉은 색깔 라인이 현재 평균 거래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거래 건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 건수는 줄어들지만 거래 가격은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래가 줄어든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현재 이런 시장 때문에라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지역들은 더욱더 현재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 평촌, 인도건부터 해서 송도라든가 세종, 또 현재 이런 지역들, 송파, 잠실, 동탄까지 따졌을 때 수도권 지역에 현재 강남과 인근에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강남 3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경로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매수, 특히 가격 상승 여건이 이제 전이 되는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남 3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판교, 분당, 용인, 수지, 용인, 기흥 이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남쪽이죠. 남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강남 3구가 들썩거리기 시작하게 되면 판교, 분당, 용인, 수지, 용인, 기흥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게 현재 순차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강남 3구에서 이제 약간 서쪽 봤을 때는 과천, 판교, 그다음에 평촌, 인덕원 3번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파트 단지 내 가격을 기준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치는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 3구 기준으로 해서 완전 서쪽 목동, 과천, 광명, 송도, 시흥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강남 3구 움직이게 되면 그다음에 현재 목동부터 오르고 그다음에 과천, 그다음에 광명, 송도, 그다음에 시흥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강남 3구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또 똑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의 기준점은 우리나라 현재 수도권 지역 중에서 서울, 특히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 3구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남 3구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그 인근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지역 가격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가격이 형성되느냐 이게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게 현재 실제적인 전체적인 현재 가격 경쟁 또는 가격이 움직이는 패턴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현재 실제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투자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법률이 통과되고 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현재 존재합니다. 중과가 되는 거는 현재 실제적으로 시장 참여사,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다라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왜냐하면 2주택자부터는 8%, 뭐 3주택자 12% 이런 형태로 취득세가 굉장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 다주택자인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합가를 보류를 한다는 얘기죠. 사실혼, 그러니까 사실혼 후에 혼인은 미신고, 실제 같이 살면서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게 되면 당연히 합가가 안 된 상황이고 단독 분리된 세대이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겠죠. 가구 분리해서 자녀 조기 독립세대로 분리시킨다. 이런 형태는 계속 있어 왔던 거고 취득세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진다면 더욱더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가구당 주택수의 저감을 통해서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겠다. 거기에 회피수단의 존재로 매수 수요가 감소 효과 일부가 축소가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의 수요가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현재 지방 같은 경우는 저가 주택을 매수한다.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취득세 중과 기준에서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주택을 사는 겁니다. 그런 주택을 사더라도 실제적으로 규제 회피를 통해서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예 그냥 좋은 집을 사서 합가를 보류하거나 세대를 분리시켜서 취득세를 중과를 피하고 아니면 그렇지 못한다면 지방에 있는 싼 주택을 산다는 얘기죠. 2억, 3억짜리. 이런 거 사게 되면 당연히 실질적으로 취득세 중과 기준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강화가 됐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실제적으로 많이 현재 경감이 된 건 사실이죠. 그 종가 그 기준이 2022년도 수준으로 이제 환원됐기 때문에 세금이 예전보다 덜 내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 여러 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는 투자 수요자 실제적으로 봤을 때 현재 어떻게 움직이느냐 증여를 하는 겁니다. 자녀 및 부부. 그래서 증여를 해버려서 분리를 시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죠. 아무래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나눠지기 때문에 매도 물량 증여로 매물이 감소한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나와야 될 물건이 현재 실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다 나눠 가지면서 끝나는 거예요. 시장에서 풀려야 될 물건들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름으로써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고가주택의 종부세 강화도 마찬가지죠. 저가주택을 투자로 확대를 시킨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가주택 종부세를 강화하기 때문에 그럼 비싼 주택을 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종부세 부담 회피를 통해서 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싼 주택을 산다는 얘기죠. 저가주택 시장의 매수가 증가할 수 있다. 이름으로써 또 현재 저가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아예 임대사업자를 내는 경우도 많죠.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종부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투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투자적으로 매수 활동을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거기에 다주택자를 매수하면서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매우 유명한 통로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10년 정도까지 보유해야 되겠지만 현재 투자적 매수가 증가가 된다. 이름으로써 가격은 또 오르는 겁니다. 매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양도세 강화, 종부세 강화 이런 것들 따졌을 때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 부담보다 양도세 부담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 완화를 기대를 해서 매물을 회수시키는 겁니다. 아예 매물을 아예 내놓지 않고요. 팔려고 내놨던 물건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회피가 강화된다는 얘기는 양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세금으로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보다 낮은 매도 물량 증가. 매도 물량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 기대보다 낮다. 이 얘기는 매수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더 오른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양도세. 양도세 같은 건 다주택자가 양도세는 현재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대응 전략은 당연히 위장위원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 조기 독립세대 이제 분리세대로 만들어주고요. 학가를 보류한다거나 사실혼 후에 이제 혼인 미신고. 그리고 당연히 가구당 주택수 감소를 통해서 다주택자 양도세로 부담을 경감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그냥. 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세대로 분리를 통해서 세금을 덜 낼 수밖에 없는 거죠. 회피수단 존재로 해서 투자적인 매수 감소 효과는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매수 감소 효과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기대감을 반감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 임대사업자 개인 투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현재 실제적으로 투기적 주택 매수 활동을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좋은 지역에 있는 주택들을 여러 가지 사가지고 어차피 임대사업자 딱 내놓고 어차피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고 또 양도세라든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다주택을 매수하면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통로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10년 정도의 어떤 그런 페널티가 있긴 하지만 투자적인 수요가 증가된다. 투자 수요가 증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생긴다? 가격이 오른다.
그다음에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이것도 실제적으로 세입자를 전출을 시키는 거예요.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내가지고 실제로 내가 거주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현재 주민등록을 주소 이전시키는 거죠. 거주요건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으로 큰 폭의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령자 같은 경우 더욱더 그렇고요. 일부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 전세 매물이 줄게 되면 뭐가 오릅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겠죠.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추가 강화를 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물을 회수하거나 매도를 회피하는 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지방의 저가주택 매수는 강화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좋은 주택 같은 경우는 걷어들이기 때문에 매물이 현재 실제적으로 그만큼 매도가 회피가 강화되면서 매물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더욱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너무 높은 거래 비용 절감은 또는 양도세 장기적인 완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주택자는 규제 회피를 통해서 세금 부담을 경감시킨다. 거기에 매물이 감소되죠. 저가주택은 매수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합니까? 가격이 또 오릅니다. 이렇게 계속 오르죠. 거기에 이제 금융규제입니다. 대출규제가 이제 9월달까지 이제 연기가 되긴 했지만 LTV, DTI, DSR 봤을 때는 이 DSR이라든가 LTV, DTI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만큼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수를 또 포기한 경우가 많거든요. 보시게 되면 뭐합니까? 전세로 갭 투자합니다. 전세 들어가는 전세 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택 금융 규제 실제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조달 비용도 필요 없고요. 거기에다 전세 기록 활용 갭 투자가 확산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뭐가 되느냐? 전세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높아진 전세가 때문에 당연히 현재 전세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투자 수요가 지속된다. 이것도 가격이 오릅니다. 거기에 실수요자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을 해서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혼재할 수 있거든요. 내가 실제로 거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2금융권이라든가 개인 간의 차용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비규제 금융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안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거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출 규제를 회피하고 주택 금융 규제 영향하에서 자금을 마련한다. 주택 규제는 규제대로 들어가지만 나는 상관이 없어 하면서 다른 쪽에서 자금을 마련한다는 얘기죠. 투자적인 주택 수요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또 오릅니다. 고가 주택도 마찬가지죠. 이런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규제들이 그만큼 중첩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회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주택자들 투자 수요는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게 현재 움츠러들었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로로 통해서 어떤 지역에 또 확산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형태는 앞으로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나 실거주를 고려하신다면 지금이 투자의 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재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또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꿈틀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기를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선제 투자자들에게는 좀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존재를 하죠. 뭐 취득세나 종부세 등 각종 세금과 또 금융 규제에 대해서 이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소장님의 세미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관련 세금 총정리라는 주제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양적 2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7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제가 얼핏 보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하는 순간부터 팔 때까지 세금이 쫓아다닙니다. 취득세, 이제 보유세, 그다음에 양도세, 뭐 이런 것들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걸 계산을 안 하게 되면 정말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지역들, 또 양도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요. 문자라든가 세미나 상담 또는 대면 상담, 1대1 상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인 상승장이 오기 전 오늘 좀 강의 내용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서 대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지역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3호선 신분당선 양지역 역세권입니다. 공급 면적 약 130제곱미터의 일체형 상가이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 선입니다.
자, 양지역 일대는 서초구 복합청사 그리고 GTX C노선 등이 좀 건설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보다 자세하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재역의 초역세권이고요. 뭐 지금 현재는 분당선과 신분당선과 현재 3호선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전철역에서 약 도보 한 1분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양재역의 서초구청뿐만 아니라 이 주변 개발 사업은 이미 구도가 다 잡힌 상태고요. 아래쪽에 서초구 R&C 단지가 현재 조성되고 있고 오른쪽엔 대치동부터 현재 역삼동, 도곡동까지 비싼 고가 아파트 단지가 연결돼 있는 강남대로 왼쪽으로 봤을 때는 서초권역, 그리고 강남역까지도 또 바로 도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적인 여건이나 개발 여건들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강남역 신분당선 양지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는 GTX C노선까지 같이 들어올 테고요. 우성부터 신동아 무지개까지 5천 한 200세대 정도가 재건축을 현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아가 이제 곧 진행할 것 같고요. 현재 삼성 서초 사옥이라든가 롯데타운, 롯데타운은 아직 조성이 되기 전이지만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이 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업무시설 밀집 지역인 강남역에서 양재역까지 연결된 라인에는 직장 구성들이 워낙 좋고요. 광역급행 버스라든가 이런 전철망, 교통망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또 편의시설들이 있죠. 상업시설들이 워낙 밀집되어 있는 강남역 바로 배후단지, 이런 지역들은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 권역 자체가 워낙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도 이미 예산 편성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양재부터 서초 IC, 반포 IC, 잠원 IC, 한남 IC까지 이 IC 주변에 있는 유휴부지를 통해서 여기에는 연구개발시설이라든가 주거 상업시설, 또 현재 복합 문화예술단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물건지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GTX 같은 경우는 양재역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교통, 경제, 문화 중심 거점으로 만들 테고요. 첨단 융복합 이입체 복합타운을 조성한다라는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GTX 정거장이나 복합환승센터, 서초구청사 복합개발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개발 방향들이 앞으로 진행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고 이미 확정된 노선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현재 국토부에서 발표된 내용대로 화이트 존이라고 해서 도시혁신 구역으로 이미 지정됐습니다. 양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연결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심으로 봤을 때 서초구 복합청사, 실제 복합환승센터, GTX C 복합 관련된 시설들이 같이 들어갈 지역이고요. 여기에는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실내 체육시설, 그다음에 쇼핑, 판매, 거기다 현재 영화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주변이 굉장히 탈바꿈될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재 우면 ICT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제로 일자리가 워낙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요건에 그 주변에는 KT, LG, 삼성부터 해서 현대까지 연결된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연구소 밀집 지역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권역별로 봤을 때 현재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초역세권이고요. W역세권의 트리플입니다. 이제는 개발 호재, 희소성 높은 우수입지는 당연히 보여지는 겁니다. 발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또는 자영, 3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자영 또는 임대료 활용 가치가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이고요. 5천만 원 보증금이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8억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대출받게 되면 3억에서 3억 7천만 원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전용 면적이 30평 되는 출입구가 3개 되는 초역세권 상가였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만나봤습니다. 웨이버스 복지도로 짚어볼게요. 자, 서초동 중에서도 양지역 인근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일단 지하철 노선 살펴보시면요. 양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의 중심지라는 점,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지만 앞으로 GTX C노선이 지나게 된다면 트리플 역세권이 될 예정입니다. 또 서초 IC와 인접하고 있어서 서울로 진입하는 이 광역버스 환승을 위한 이 버스 정류장도 상당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도 상당히 잘 형성이 되어 있죠. 뭐 우면산을 비롯해 해서 말족거리 공원 등등 이렇게 공세권을 자랑하는 입지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9호선 언주역 역세권입니다. 투룸, 쓰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공급 면적은 45.91제곱미터에서 93.22제곱미터, 지역의 시세 3억 2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선입니다. 자, 논현동은 직주 근접의 조건을 갖춘 최고의 입지이고요. 또 강남의 주요 대로인 테헤란로와 도산대로로 진입하기가 편리한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언주역의 체육세권이고요. 도보랑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이미 준공된 투룸과 쓰리룸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철역에 둘러싸여 있다 해도 무방합니다. 반포IC가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또 포함된 지역이고 오른쪽에 삼성 복합개발지구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논현동, 특히 언주역 주변이 그만큼 인구 구성들이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다 설명드릴 수 있고요. 유통시설과 판매시설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 상업시설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죠. 먹거리 시장이라든가.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영동시장 주변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현재 그 젊은 층 인구들이 유동 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젊은 층의 어떤 전세 임대, 임대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설명드릴 수 있고요.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잡혀져 있으면서 종상향이라든가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 지역으로 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업 지역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당연한 여건으로 주거 지역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차병원 사거리 중심으로 봤을 때 현재 의료특구, 이런 의료특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당연히 여성의학 연구소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 시설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봉은사로의 현재 빌딩 착공 현안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의 사무실들이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재 이 지역이 업무지구로 더욱더 탈바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삼성동에 있는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과 연결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5개 구로 나눠서 개발되는 송파, 탄천까지 연결된 라인에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판매시설과 전시, 컨벤션, 아트홀 이런 것들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복합 개발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라든가 문화, 현재 마이스, 산업이라든가 국제 업무, 문화 거점 같이 연결되는 상층부 개발과 지하 개발 통해서 지하 6층까지 개발되면서 GTX A노선, C노선, 미래신사 트램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폭증하는 지역이다. 그만큼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호선 원주역의 3분 초역세권 평지고요. 강남역 노년 대형 상권의 배우지 또는 복층식 3룸에 화장실 2개를 갖추는 조건이기 때문에 보기 드문 희소 가치가 높은 건물이고요. 전용 면적이 20평 이상 됩니다. 거기에 투자 가치가 상승 강남 서초 연결 지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3억 2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고요. 전세가 2억 5천만 원부터 3억 6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7천에서 9천만 원 정도 소요될 테고요. 보증금 3천만 원을 120에서 140만 원 정도 이미 시세가 형성돼 있는 지역입니다. 1억 6천만 원부터 2억 2,500만 원 대출 활용하시게 되면 1억 3천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 들어가는 월세 투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웨이버스 복지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도 굉장히 다양한 노선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9호선 언주역을 이용해 볼 수가 있는데 도보나 또 차량을 이용해서 7호선이나 2호선, 수인분당선, 신분당선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학군도 굉장히 우수하죠. 논현초와 학동초, 언주중 경기고 등등 명문 학군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명품 학군과 역세권 그리고 직주 근접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이 지역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1부 도움 말씀 주신 박영신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2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전무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자아빠의 김원준 전무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지역 정보들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아파트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교외에 좀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죠. 자, 그런 곳들은 아직까지 역시나 거래량 살아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돈이 서울과 수도권 쪽으로 좀 집중돼서 쏠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도 중심권 지역, 그러니까 대학병원 시설들 그리고 학군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들은 아직까지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은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투자를 하실 때에는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투자 나서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규제 지역들이 있습니다. 투가지구 주변 지역들을 차라리 노려보시는 게 더 나은 수익을 거둬가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조심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급 물량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 2년 내에 공급 물량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파트 시장 또는 황금성이 좋은 그런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데, 자, 지금 돈이 없다.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연끌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투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청약의 기회가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지금 내 자산에 맞춰서 투자의 포인트를 정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세 상승장은 아닙니다. 자,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에 집중화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지금 없는 돈이라도 투자에 나서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꼭 본인한테 맞는 투자 방법 결정하셔서 투자에 나서시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핵심지를 좀 살펴보면 거래량이 좀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좀 시장에 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품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서울의 알짜 지역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옥수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9.3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2억 9,9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 선입니다. 자, 옥수동은 성동구 내에서도 한강을 끼고 있는 입지이고요. 강남이나 광화문, 종로의 출퇴근 직장인들의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최근에 집값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 성동구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가 1위,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성동구가 2위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투자 세력들이 몰리고 그리고 위치적으로, 입지적으로 향후 미래의 가치,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내다봤을 때 사업성이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꼽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동구라는 지역 자체가 한강변을 끼고 있으면서도 향후 재건축을 했을 때에 한강변에 따른 한강변 개발 계획에 따른 초고층으로의 변화가 가능한 입지들이다 보니까 더 거래량이 더 많고 투자 세력들이 많이 몰리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거 바로 이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입니다. 상가이다 보니까 황금성 면에 있어서는 일반 주택, 거주용 부동산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상가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청약 통장은 또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분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으셨던 분들 이런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면서 단지 내 상가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평당 4억 없어서 못 판다. 재건축 아파트보다 몸값 비싸진 단지 내 상가. 향후 재건축을 노려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용 부동산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이다 보니까 세액 부담도 확실히 좀 덜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문 기사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단지 썩은 상가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라는 신문 기사. 새 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갖고 있을 경우 향후 아파트 조합과 상가 조합원이 이 정관을 정함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이제 소형 평수라든가 대형 평수 등 이 몇 평을 갖고 있을 경우에 바로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케이스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서고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비례율 자체를 0.1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 지분의 거의 10% 또는 그 미만으로 갖고 있을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아파트 조합원들과 상가 조합원들, 그러니까 이 상가 조합원들한테는 분담금을 조금 더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일반 분양분의 가격으로 받아가게끔 하면서도 이 시세 차익 자체가 존재를 하다 보니 일반 분양분의 가격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몇 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상이 가능합니다. 자, 상가로 다시 가져가기도 하고 입주권으로 가져가면서 자, 분담금을 아파트 조합원들 분담금보다는 조금은 더 부담을 한다. 또는 일반 분양분은
아주 소형 평수일 경우에는 일반 분양 가격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아니면 현금 청산으로 현금으로서 가져간다. 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크게 손해볼 일은 없는 투자 방법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사업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이 될 때마다 그 가격대, 프리미엄이 붙어가는 속도가 일반 아파트에 프리미엄 붙는 것보다도 더 급격하게 붙어 나가는 거 확인이 직접적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부동산 탭에 들어가셔서 실제로 상가 조회를 하신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는 그런 단지들에 있는 상가들 가격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실제 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시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방법들이야 여러 가지고 무엇보다도 상업용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평가 금액 자체,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 자체도 계속적으로 월세 수익이 발생되는 그러한 부동산이다 보니까 평가 금액이 아파트보다도 아파트에 있는 그 땅값보다도 더 높게 쳐준다라는 장점을 역시나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 대출 등 규제의 목돈이 주택 대신 노후 상가로 선회를 하고 있다. 거주용 부동산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세제는 일반 거주용 부동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책정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세금을 낼 때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를 낼 때 좀 더 자유롭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거 하나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 부담이 그렇게 크거나 그럴 일도 없을 뿐더러 합법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하다 보니까 자녀분들 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투자 방법이다라는 점 이제 귀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걸려도 상관없다. 자녀 증여용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자, 자녀 증여용. 우리 자녀들이 청약통장은 청약통장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면서 지금 이 상가를 갖고 있으면 향후 재건축 사업을 노려서 그리고 합법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한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따로 개발도 가능하다. 자, 상가의 입지가 굉장히 좋을 경우에는 상가의 필지를 따로 분할을 한 다음에 거기에 뭐 아파트를 이제 오피스텔이든 아니면 뭐 백화점을 올리든 상가 건물을 더욱더 크게 올리든 다양한 개발 방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상가들의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임차료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는 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보다는 아파트 입주권 받아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 비하고 입주권까지 풍기현상 벌어진 투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프리미엄 올라가는 속도, 표에서 보다시피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가 쪼개기를 실제로 지금 현재 거의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 평형대의 상가들이 그 가치가 계속적으로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토부에서도 상가에서 아파트 분양 금지하고 쪼개기 방지 예고에도 상가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아무리 표준 정관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이 표준 정관에서 수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 아파트 조합원들과 상가 조합원들 모든 조합원들이 모여서 거수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상가 조합원들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이런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 가능합니다. 자, 도시정비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왜 아파트 조합원들이 상가 조합원들을 무시를 못하느냐? 아파트 건물 각 동들과 상가 건물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재건축의 시작인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합 설립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상가 조합원들의 입장 무시할 수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땅 지분 한 평 갖고 있는 상가 조합원들한테도 입주권을 주는 그런 케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역 성동구입니다. 성동구에서도 옥수동 지역, 옥수역에서 바로 1분에서 30초 거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옥수역을 끼고 있으면서 한강변으로 약 400m 정도를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되겠고요. 이 주변 일대에서는 가장 긴 한강을 끼고 있는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동호대교 건너게 된다면 압구정 위치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신고가 치고 나가고 있죠. 이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대가 형성이 된 바로 이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들. 향후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초고층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 자체가 한강변 일대의 초고층을 올려서 이 일대 바로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용산구 바로 옆에 있는 용산구 한남동 일대 그리고 압구정, 반포 그리고 옥수역 일대 등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한번 투자를 분명히 고려를 해봐도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서울 내에서 집값을 주도를 하게 되는 곳들은 한강변을 끼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일대 업무 시설이 부족했었는데 앞으로 개발 계획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 시설들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니까 계속적인 발전 기대를 해봐도 될 만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하이츠 지금 재건축 들어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매매 가격은 보통 17억에서 18억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뭐 거의 끝나간 상황이죠. 자, 앞으로는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얼마만큼 붙어 나갈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옥수 하이츠 아파트 한강변 쪽에 입지해 있으면서도 향후 재건축을 했을 때에 역세권 개발 계획이나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매매 가격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재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 제가 살펴봤었을 때 18억에서 19억 그리고 한강변이 가능한 거 이제 한강뷰가 가능한 거는 이 금액에서 플러스 한 5억 정도 생각해 보셨으면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갭 투자 금액 약 3억에서 4억, 4억에서 5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만큼 가격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의 가치 생각해보고 투자에 나서시는 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 바로 길 건너편에 압구정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있죠. 자 이곳 개발과 맞춰서 과연 얼마만큼 멋있는 아파트로 향후 재건축이 가능할지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될 때 현재 용적률이 낮고 3정도는 상업지구 있으면서 재건축 시에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뭐 이거 당연한 내용들이고요. 자, 용적률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곳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강변 일대 그리고 역 일대, 역세권 개발 계획이나 다양한 개발 사업들을 역시나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노려서 투자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강변이면서 용산권역 그리고 두 개의 지하철 노선이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인근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한강변 명품 주거 지역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권 확보로 조합자 경매 세특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향후 재건축을 노려볼 수 있는 상당히 틈새 투자 전략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면서 지역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약 3억 전후의 금액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보증금 없이 15에서 한 16만 원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된 상가입니다. 자, 대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조금 더 조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제가 당장 이 대출 금액에 있어서는 뭐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신용도 그리고 이제 주거래 은행이나 은행 대출 상품 등에 따라서 이 투자 이제 대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억 중반에서 2억 이제 후반 정도의 금액대를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적지만 계속적인 월세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한테 뭔가 하나 해주고 싶었던 그러한 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동구 옥수동 만나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9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입니다. 청량리역은 1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외에도 또 다양한 노선들을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곳인데요. 입지부터 시세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청량리역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거 용적률도 좀 많이 풀어준다라고 하니까 큰 기대해 보셔도 좋을 만한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간혁신 개발 구역에 이 청량리역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주변 일대에 과연 얼마만큼 많은 범위의 초고층, 지금도 이미 65층, 59층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과연 또 얼마만큼 바뀌어 나갈지 큰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지역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끝에 리가 붙으면 왠지 시골 느낌이 나는데 이제는 이런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역 옛날에 기차 타러 다녀보셨던 분들이나 그 옛날의 모습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많이 변했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수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초고층 아파트 단지들 많이 들어선 지역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량리역 주변으로 이미 많은 개발 지역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아파트 단지들 계속적으로 들어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지역 이 전농동, 전농 19역 지역이 되겠습니다.
청량리역에선 도보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그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서울시립대와 청량리역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전농 19역이라는 지역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 앞으로 얼마만큼 크게 변해 나갈지, 그리고 향후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변해 나갈지 기대를 해보셔도 될 만한 지역인데, 자, 이곳이 전농 9구역, 여기가 10구역,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8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주변 일대 이제는 더욱더 환경이 좋아지는 곳으로 바뀌어 나가고, 옛날에는 하숙촌이었었던 이 지역이 이제는 고층 아파트로 변해 나갈 만한 지역으로 바뀌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량리역입니다. 수많은 지하철 노선들과 그리고 GTX, SRT, 그리고 수많은 바로 경전철들까지 이제는 서울역이나 용산역보다도 더 많은 노선들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이 되었으니까 미래의 가치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중에서 면목선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타 통과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립대역으로 역이 하나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그 지역 바로 앞에 이 면목선 출구가 생기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는 순간 바로 역세권 개발 계획 추진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갖춘 지역으로 그 미래의 가치 더욱더 높아진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TX 뭐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GTX가 들어서는 라인들 따라서 집값들 정말 많이 올라갔죠.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안 오르던 지역들까지도 많이 올랐었던 이 GTX가 바로 청량리역, 삼성역, 서울역은 2개 노선이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이 3개 지역은 어떤 거를 저는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약 2년 정도 묶여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동안 거래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억지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었던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림에 따라서 개발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집을 팔고 나가고, 이미 프리미엄이 붙었으니까 피해를 받고 팔고 나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건축 허가 착공 제한 지역입니다. 신축 빌라 짓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노후도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4구역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제는 초고층 65층 아파트 단지 4개 동과 오피스 건물까지 이제 들어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의 전동 19역의 모습입니다. 1층 내지는 2층짜리 단독주택들 많이 모여 있고, 소방차 진입도 힘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골목길 곳곳에 소화기들이 비치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난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떻게든 개발을 해야 되겠죠. 자, 서울시에서도 이 점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노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노후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파란색은 신축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축들 그렇게까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노후도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축이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신규로 빌라 더 이상 짓지 못하는 지역이니까 노후도는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주변 지역에서도 이제는 좀 합류를 해서 더 큰 면적으로 개발을 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래의 가치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립대역 이곳에 형성이 되게 된다면 역세권 개발 계획 추진도 가능하겠죠. 자,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 전농 19역 재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제2의 용산 청량리역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발 사업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서울 내 가장 많은 철도와 지하철을 보유하게 될 청량리역이라는 점, 혐오시설과 노후시설이 초고층 아파트로 변화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 키우기에도 좀 좋은 환경이 구축이 되고 있다. 서울시립대 및 청량리 주변 일대에 다양한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 제약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의 임차 수요 든든하니까 걱정하지 않고 투자에 나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불량 원룸 뭐 4억 5천에서 투룸 4억 7천에서 4억 9천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 실제 투자 금액은 2억에서 2억 중반 정도의 금액을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지금 신축 자체도 불가능한 지역이고 향후 미래의 가치 든든하게 버텨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집 바로 앞에 면목선 서울시립대역 거의 이제는 뭐 확정된 이제 다름없는 상태나 다름없다 보니까 그런 만큼 투자에 좀 나서시기에 좀 결정하시기에 편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실거주를 하면서 미래의 가치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2억 정도의 금액으로 향후 미래의 아파트 노리시는 분들께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의 청량리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청량역 일대에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요. 자연스럽게 전농동의 재개발 구역의 미래도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